벌써 한 해가 또 다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춥네요. 제가 뭐 더운 곳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좀 추위를 많이 타고 또 좀 으실으실한 기운이 있습니다. 심신이 다 이렇게 건전하고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기해년에 이제 해올이니까 록절에 이제 상황이 이제 록절이 충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답답한 이제 그런 국면에 있었는데 뭐 이제 이미 예상했던 바고 그래서 이제 12월이 이제 다가오고 또 이제 병자월이 되면 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자수는 제왕지고 또 팔자 원국에서 생황합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신합을 풀어내는 그런 시기가 내년 경자년에 이제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최근에 이제 문화생을 이번에 이제 50일에쯤 될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커리큘럼을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세워서 또 그동안 제가 갖고 있는 명리 지식들을 좀 잘 간추려서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제라는 이제 그런 관계는 같은 이상을 공유하고 그것을 또 실현하고자 투쟁하는 둘도 없는 그 사실 최고의 동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제라는 말에 이제 뭐 주종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개념의 말인데 이 사제는 어떤 뭐 평등한 인간주의의 어떤 그런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자의 어떤 자발적인 행동이 있고 또 스승의 그 자애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올해 이제 55세, 5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56이 되죠. 저는 뭐 나이가 먹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뭐, 좀 두렵다거나 아니면은 또 좀 아쉽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여성은 기품이 있고 아름다운 여성이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이 모두 흠모하고 소중히 여기는데 나이가 든 남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6세가 되고 이제 뭐 적은 나이가 아니고 이제 늙어가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좀 한번 제 자신을 좀 변신을 한번 깨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좀 머리를 좀 길러서 좀 새로운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아주 많이 길러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그 전에 살이 좀 쪄서 부처 같은 그런 둥글둥글한 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성직자와 같이 좀 수척하고 그런 모습으로 좀 바꾸고 또 머리도 이렇게 좀 기르고 예전에 그 2002년도에 그 세네갈 축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데 매추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사람처럼 좀 머리를 한번 좀 길러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스타일을 좀 변신도 꽤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가오는 이제 그 경자년의 상황을 한번 제가 이렇게 기대를 담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변신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의 삶이 제가 뭐 나이 50을 넘어서 저의 삶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실패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게 뭐 왜 이제 그런 그 실패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그런 결론에 이제 제가 도달했냐면은 제가 좀 다정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분별 있거나 또 어떤 뭐 결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단호하지 못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몹시 방만해지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무것도 책임을 잘 못 지는 그런 좀 비루한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명리학자고 또 명리라는 사유의 틀을 해서 모든 세상을 이렇게 간주하고 바라보는데 뭐 지나간 세월에 대해 가지고 어떤 미련이나 또 제 자신을 이렇게 저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말이죠. 그래서 저의 뭐 본성이나 본질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인간으로서 뛰어난가 이 부분에서 확고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냥 다정함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의 마음속 아픔을 일단 나눌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괴로워한 사람은 누구보다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이 그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밤은 반드시 아침이 될 거고 또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이어지는 밤도 영원히 뭐 계속되는 그런 겨울도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터널 가운데서 자기가 스스로 몹시 우울하고 괴로웠던 사람이 자신을 벗어나서 남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품성을 갖는다면 저는 그 사람이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정함이라는 이 인간의 품성은 이 도덕에서도 이 최대의 어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꼭 새겨두어야 할 그 하나의 준칙으로 어떤 생활에 우리가 미덕으로 일단 표현된 말인데, 사람을 그 다정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내가 사랑을 담아서 그 상대를 대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일생 동안 그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리적 사유의 틀에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서양 격언에 보면은 뭐 다정함을 위한 시간을 내라, 뭐 그러면 이제 행복의 문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또 대체로 또 다정하고 조용한 말은 어떤 힘이 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뭐 이런 처세 일환에서부터 명리에서 우리가 그 사유의 틀에서 제가 합생합작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생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사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그 심오한 그 이치가 담겨 있다고요. 그리고 그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떤 뭐 그 해완의 조각이 되는 것들은, 내가 그 만났던 사람들에게 그때 좀 더 다정하지 못했던 거, 그런 그 기억들이 해안의 조각들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경자년 한 해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팔자에 이제 일지 자수는 제왕의 글자고 양인의 글자죠. 그래서 이 양인의 글자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그 뭐 곡절과 장애, 우한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 팔자의 글자고 또 이 제왕의 자수, 이 겁재를 저는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것은 우리 이제 물상에서 보면 이제 뭐 자궁이라든지 정자라든지 정액과 같은 그런 골수 같은 그런 한 방울의 적수 같은 그런 물의 물상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이 자수는 팔자의 연지와 월지, 그러니까 사와 신, 그리고 이제 시지, 술과 전부 다 이렇게 합의 관계를, 합생의 관계를 이루는, 합생합자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와 오 두 글자를 우리가 불도, 신성의 글자로 볼 때 다른 글자에 비해서 합생합작되는 글자에 별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오하는 모든 글자와 합을 짓는 아주 특별한 글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수는 자묘형이나 자유파, 그러니까 묘와 유의 그 축도의 글자와는 이제 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가 모든 것을 그 합하는 그런 효용의 측면에서는 오복성, 그러니까 천복성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왕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묘유충의 물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이 묘유충의 물상에 보면은 이 가슴앓이 이런 물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묘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글자가 이렇게 딱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쪼개지죠. 이제 풍이 들듯이. 그래서 이 묘목의 가슴, 그 심장을 이렇게 그 데칼코마니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한 쌍의 이렇게 물건들이 다 이 묘의 물상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 하트도 이 묘의 물상에 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유충의 물상이 나타나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니까 가슴앓이 같은 물상도 우리 고인들이 이렇게 적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슴앓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마음이 찢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을 마치 종이장을 찢거나 도려내는 식으로 비유한 뜻이 깊은데, 저는 팔자에 이 묘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슴앓이 같은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또 이 묘유충의 물상에 보면 뭐 도마에 칼로 이렇게 생선을 조각내는 그런 뭐 요리의 물상도 나타나고 이런데, 여기에 보면 비단 멸치하고 미꾸라지 이 두 가지의 물상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묘유충의 물상에 이를테면 뭐 생선회를 뜬다거나 이런 물상도 묘유충의 물상인데 왜 유독 어종 가운데 이렇게 멸치와 미꾸라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인들이 이렇게 분배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묘유충의 그 정밀한 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꼽으면 대패질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게 썰어내는 톱밥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톱밥 같이 산산조각난 결과 그런 물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멸치와 미꾸라지는 갈아서 조미료나 추어탕의 재료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추상으로 나아가면 현상에서 명에서 묘유충의 물상을 지을 때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애사를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다정하고 사물의 어떤 연민을 담아서 동정하고 그 사람과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동조해서 공명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특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묘유충의 물상과는 합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갈기갈기 찍히는 그런 그 절절한 그런 가슴앓이에는 제가 저의 그 다정함이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도 우리가 팔자 물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어떤 가루, 먼지나 분말 이런 물상은 사실은 이제 미토라는 글자가 또 가지고 있는데 가령 팔자에 묘미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고 유가 이렇게 충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에 딱 쳤을 때 진술충미가 와서 이 미를 충격하게 되면 이때 이 묘가 이탈하면서 묘충의 물상을 짓는데 이럴 때 가장 그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물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 그 묘충의 물상보다 훨씬 위력적이고 무서운 현상이 체험되는데 이건 뭐 팔자술의 굉장한 그 필살기고 하이테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미토를 충격하면 목의 글자들이 입고되는 현상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지에서 진술충미와 합작되는 모든 글자들은 진술충미의 글자들을 충격할 때 형충으로 합작되어 있던 그 글자가 이탈되면서 다른 글자와의 작용이 나타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어쨌든 자 신자가 이 금수의 합작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와 제왕의 합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인수운도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자에서 이제 인수와 그 양인이 이렇게 이제 합작하는 시기에 저는 이제 모성의 위대함을 느낄 거라고요. 뭐 자식은 어쨌든 어머니가 격려하고 칭찬하던 그런 감격스러운 기억을 언제까지나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지지 않는 한 언젠가 반드시 이제 열릴 때가 오죠. 그래서 지지 않는 힘을 타고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게 이제 록이라든지 왕의 합작 정도가 되는 그런 그 보태의 강력한 그런 물상의 기운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뭐 어쨌든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투쟁하는 나의 그 약동하는 거 생명 안에서 일단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뭐 쫓는 게 아니고 사실 따라오는 건데 뭐 큰 행복과 보람, 성취, 뭐 성업 이런 것을 위한 단련의 기회를 만나지 못하면 사실 그 투쟁하는 나라는 그런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상정할 수 없으니까 사실 큰 행복을 우리가 만끽하거나 성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을 단련할 수 있는 때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저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그 철인들이 한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제 남자가 나이를 먹는 것은 여성에 비해서 좀 더 초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성이 이제 무릇 사내라면은 좀 폭포 같은 그런 웅장한 위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폭포처럼 좀 이렇게 세차게 또 두려움 없이 또 쾌활하고 당당하게 그런 사나이는 그런 왕의 그런 인품을 지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인생에서는 자신이 시험 당하는 그런 진정한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올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지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기묘운을 그렇게 저는 썼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나날이 견실한 정진을 거듭해야만 뭐 유산 씨의 찬스를 제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연마하는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때 자신의 소망과 희망을 담아서 좀 더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말이 맞을 거라고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월 뭐 이제 첫째 주간 정도 지나고 12월 중순이 되면 저는 벌써 신자가 합작하는 그런 물상의 현상을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자명자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